자, 오늘 주제는요. 제가 저번에 한번 경고 먹었었잖아요. 예. 여성을 진정으로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지, 여성의 심리를 어떻게 파악해야 될지, 여성의 심리와 남성의 심리를 좀 심리학적으로 좀 분석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전에 유튜브로 방송을 했다가 제가 경고를 먹고 이제 실시간 스트리밍을 못하게 됐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너무 야하지 않게 수위를 많이 낮춰가지고 방송을 새로 만들어 봤습니다. 각 대본을 새로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 정도 얘기를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걸 들으시면요. 여성분 스스로도 내 심리를 파악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요. 남자분들도 여자들을 이렇게 사랑을 해줘야 되는구나. 여자의 심리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이런 걸 갖다가 알게 될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제가 어떻게 할까 했는데 수위를 최대한 낮춰가지고 말을 가려가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는 제가 너무 수위를 넘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좀 경고를 먹었거든요. 그래서 경고를 먹지 않을 선으로 제가 수위를 최대한 낮춰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이야기를 해드릴 건요. 그 리비도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려요. 리비도라는 건 뭐냐면 그 프로이트가 얘기를 한 리비도는 쉽게 얘기하면 성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성욕을 갖다가 리비도라고 하는데 그 성욕의 발달은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를 거치면서 발달을 합니다. 예. 그래서 한 4세에서 6세, 4세에서 6세, 그러니까 4세에서 6세의 어린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아이고. 자, 아무튼 4세에서 6세에 부모에게 애정을 느끼고 동성애 부모에게는 어떤 질투나 경쟁적인 증오심을 느끼는 시기가 바로 이 4세에서 6세 남근기라고 하는 시기예요. 자, 이렇게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아이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이 삼각관계를 갖다가 프로이트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뭐냐면 그 예전에 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오이디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자기의 어머니를 사랑해가지고 뭐 아버지를 죽이는 뭐 이런 뭐 아버지랑 이렇게 경쟁 관계를 만드는 그런 내용인데 아무튼 그래서 그냥 그것까지 다 아실 필요는 없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이런 아버지와 나 그리고 어머니 사이에 이 삼각관계를 만드는 거다. 이 정도만 딱 아시면 돼요. 예, 이 정도만 딱 아시면 됩니다. 제가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데 그 밑에 태어난 내 자식 내가 이렇게 삼각관계를 만드는 걸 갖다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자, 여자에게서 나타나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저번에 우리 누구야 그 누구야 방금 우리 계셨던 분 누구지? 영희님이 저한테 얘기해 줬었죠. 일렉트라 컴플렉스라고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 예전에는 이렇게 일렉트라 컴플렉스라고 부르기도 했지만,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다시 좀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요즘에는 그냥 별로 남녀 상관없이 모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일해서 그냥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로 저도 알고 있었는데, 예, 일렉트라도 저는 알고는 있었어요. 일렉트라라고 부른다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게 있다라는 거 요즘에 이런 최신 정보를 좀 알려드리는 겁니다. 예, 최신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고, 예, 이 시기에 남자아이들이 자신의 그 물건에 대해서, 예, 자신의 물건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자랑스러워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구강기와 항문기와 남근기가 있는데 구강기와 항문기에서는 못 느꼈던 이 자신의 물건에 대해서 느끼는 시기거든요. 자신의 물건이 내가 이런 물건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여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좀 느끼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남자애들은 내가 내 물건이 있으니까 되게 자부심을 느끼는데 자기애적인 관점을 느끼지만 하지만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물건이 없잖아요. 그래서 물건이 있다 없다로 생각을 해요. 이게 되게 어, 인간이 되게 동물적이고 되게 1차원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어린아이 4세에서 6세의 어린아이들은요. 굉장히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 물건이 달려있다 없다에 따라서 그거에 대해서 갈등을 느껴요. 그냥 단순히.
그거에 대해서 느껴야 되는 시기인데 이 느끼는데 자기는 이 물건이 없는 걸 느끼는 거죠.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근데 여자아이의 경우에는 자신에게 이런 남자들의 물건이 없다라는 걸 느끼고 자기는 남자들과 좀 다르다라는 걸 느끼고 조금 약간의 실망감과 열등감을 느낀다고 해요. 이거는 여러 증례를 통해서 분석이 된 거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설명을 해드리진 않겠습니다. 이거는 모든 이게 증례라는 거는 심리 상담을 통해서 프로이트가 이미 많이 프로이트나 학계에서 많이 증명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딱히 내가 이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서 내가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증례가 있다라는 건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이 여자 아이의 경우는 그거에 대한 열등감을 처음부터 가지고 태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결핍을 갖다가 가지고 태어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여러분들도 그냥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프로이트는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인간이면 누구나 성장 과정 중에 경험을 하는 아주 보편적인 심리 현상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 프로이트는 모든 신경증의 원인을 갖다가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서 찾아요. 예, 그래서 프로이트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해보시면요, 공부를 해보시면 정신분석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면 프로이트는 모든 신경증의 원인을 갖다가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서 찾아요. 그러니까 너무 놀랍게도,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학계에서는 이런 것들을 엄청 비판을 받아요. 아니, 그렇다라는 건 뭐냐면 4세에서 6세 이 어린아이가 성적인 욕구를 지녔다라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당시 학계에서는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추방을 할 정도로, 이 학계에서 추방을 할 정도로 되게 비판을 많이 받는데, 현재 이 심리학 학계에서는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예, 요즘에는 이게 그때 당시에는 되게 이렇게 이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갖다가 성적인 욕구가 있다고 이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요즘 현재에서는 이걸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예. 프로이트가 지금 인정받아가지고 우리의 심리학 전체가 정신분석학이나 심리상담 자체의 체계가 다 프로이트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만 보셔도 아시겠죠? 예. 근데 이제 약간의 이게 접근하는 방식의 차이나 심리 치료를 하는데 방식의 차이는 있는데 일단은 그런 거는 있는 건 확실한 겁니다. 예. 자, 이 컴플렉스는 동성애 부모를 부모로서 인식을 하는 어떤 인식에서부터 예, 그 생각이 됩니다. 예, 나타납니다. 부모로서 확실한 인식이 필요한 상황. 즉, 부모는 경쟁자가 아니라 보호자다라는 인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라이벌 관계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이 어린아이가 엄마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 아버지를 라이벌 관계로 보기 때문에 갈등을 하는 거예요. 예. 이길 수 없는 적과 맞닥뜨리는 상황이 되어 공포에 떨게 되는 거죠. 왜냐면 이 어린아이 4살에서 6살짜리 어린아이가 사실 아버지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아버지를 이기고 어머니를 차지한다라는 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공포를 느껴요. 그리고 자기는 힘이 약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보호자로서의 그런 것과 갈등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보호자지. 근데 이 사람을 처치해야 된다라는 그 갈등을 느껴요. 성적인 욕구에 대한 그 갈등을 느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지나면요, 내가 이걸 갖다가 현명하게 참아내야 된다라는 걸 알게 돼서 이 슈퍼에고, 즉 뭔가 절제하는 힘이 생겨요. 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면 좀 극복을 해야겠다라는 좀 절제하는 힘이 생깁니다. 예. 자, 그래서 쉽게 말해서 어떻게 판단하는 게 이제 이걸 갖다가 그 극복을 하는 방법은 이 부모로서 확실히 인식을 하게끔 만들기만 하면 돼요. 무조건 아이들을 갖다가 제가 누차 얘기를 해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여자친구를 사귀거나 남자친구를 사귀거나 아니면은 아이를 키우거나 개를 키우거나 똑같아요. 예. 상대방에게 내가 주인이라는 의식을 느끼게 하면 돼. 여러분들이 아버지로서 아버지가 너에게 보호자고, 내가 너를 확실히 너가 나에게 덤빌 수 없는 그런 아버지로서의 존재감을 확실히 인식을 시키면요, 이 컴플렉스는 극복이 됩니다. 예,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한 단계별로 지나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애들 키울 때 무조건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나중에 아이를 키울 때 무조건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쉽게 말해서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너에게 현명한 일인지에 대해서 느끼게 만들어주면 이 일은 쉽게 해결이 됩니다. 예.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예, 인간은 동물이라서 그래요. 예, 어쩔 수 없어요. 예. 이거 좀 냉정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심리라는 이 내면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냉정한 부분이 있어요. 동물적이라서.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어린아이다 보니까 더 동물적인 게 강한 거죠. 욕구와 이 상황에 대해서 갈등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갈등을 갖다가 계속 독려하지 말고 안 되는 건 안 된다라고 확실히 보여줘야 그 사람이 훨씬 더 성숙된 자아로 발전을 하는 겁니다. 예. 그게 슈퍼에고의 탄생이에요. 그렇게 하면 이 4세에서 6세 이 상황을 갖다가 넘기기만 하면 슈퍼에고의 탄생이 발생을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갖다가 극복을 하고 나면 아버지를 경쟁자가 아닌 롤모델로 이 롤모델로 인식을 하게 되고 남자는 더 남자다워지고 여자는 여자다워지는 그런 1차적인 그런 성 인식에 대해서 예, 성 역할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 계기가 됩니다. 자, 그러나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적절하게 해결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런 경우가 첫 번째가 뭐냐면 부모의 부재. 그러니까 부모가 사망이나 이혼으로 동거할 수 없거나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 두 번째가 부모가 성격 장애자인 경우. 예를 들면은 아기를 성적으로 자극하거나 아니면 뭐 변덕스러울 때가 있다던가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이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제대로 좀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외에도 모든 뭐 좀 몇 가지가 있긴 한데 이 두 가지만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아이의 육아는요, 이 여자들에게만 맡기는 게 무조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예. 잘 들으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식 나가지고 자식을 키울 때 여자들에게만 맡기는 게 좋은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4세에서 6세 이 기간에서는 적어도. 예. 그 전에는 아이의 젖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어머니가 전담으로 이 아이를 맡아서 육아를 하지만 이 4세에서 6세가 지나가는 그 시점부터는 남성의 역할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 그래서 무조건 아이들을 갖다가 어머니가 다 데려다가 키운다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예. 부모의 역할 진짜 중요해요. 예. 자, 이렇게 이 뭔가 이 그래서 요즘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하도 떨어져 있으니까 아버지의 역할이 진짜 아버지를 롤모델로 생각하지 않는 어린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그리고 아버지들이 다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냥 대충 엄마가 다 내 아내가 와이프가 알아서 다 키워내겠지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데 그런 생각 가지시면 애 낳지 마세요. 이게 진짜 잘못되는 거예요. 본인의 그 아이들이 뭘 보고 자라겠어요. 예. 부모를 보고 자라는데 부모가 자기에게 영향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부모를 무시할 수밖에 없어요. 예. 여러분들이 남자로서 돈만 벌어다 주고 무시받고 싶으면요. 그렇게 하세요. 예. 여러분들 딱 그렇게 돼요. 진짜 내가 돈만 벌어다 주고 자식들에 대해서 이렇게 육아에 참여를 안 하면요. 나는 돈만 벌어주는 그런 무시받는 남자가 돼요. 그러면 집에 안 들어오고 싶겠죠. 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잘 하십시오. 예. 자, 이런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 아버지도 잘 몰라서 그렇겠죠. 아버지도 잘 몰라서 그렇긴 하는데, 그래도 이걸 좀 알아야 돼. 요즘에 이제 제가 알려드리니까 이제 여기에 계신 분들은 아세요. 예. 여기에 계신 분들만이라도 아셨으면 좋겠어. 제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여기에 계신 분들만 여기에 계신 남자분들만이라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런 경우에 성장 후에도 성적인 성인격이 형성되지가 않아서 내가 성 정체성이 확립되지가 못해가지고 연애를 하기가 어려워져요. 예. 연애를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동성애가 되기도 하고요. 성 전환증이나 성 도착증 같은 게 일어나기도 하고 불감증 같은 것도 생기기도 하고요. 예.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예.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이제 제가 이렇게 보편적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제부터는 여성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성의 오이디푸스적인 컴플렉스. 예.
여러분들 그래서 남자 잘 만나야 돼요. 남자를 만나시면 이 강의를 듣게 하세요. 진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사랑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도 하나니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예, 남자분들이 역할이 커요.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예, 여성분들을 제대로 사랑해줘야 되거든. 예. 자, 첫 번째가 이제 여성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형성 과정. 예. 이거에 대한 프로이트의 이론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남녀가 해부학적으로 다르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기 전에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성 발달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예. 두 번째, 4세에서 6세, 즉, 예, 자신의 물건에 대한 인식하는 단계에서는 여자아이는 상당 기간을 남자와 해부학적으로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인식이 없으면은 자기는 계속 남자들과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여자들이 있어요. 여자아이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세 번째, 그것도 근데 시간 문제입니다. 세 번째, 나중에는 결과적으로는 여자아이는 자신이 남자들과는 다르다라는 걸 어느 순간은 발견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여자아이의 심리는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아, 뭔가 왜 아버지는 있는데 나에게는 이게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심리가 복잡한 거지. 나는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 심리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열등감을 느끼고 내가 뭔가 잘못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결핍 상태가 됩니다. 내가 그러니까 문제 있다라는 생각 자체가 결핍을 유도해요. 내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행동이 되겠죠. 그래서 결핍의 원인을 갖다가 보통 어디에서 찾냐면 어머니한테 찾아요. 이게 증례가 있습니다. 증례가 있다라는 건 이거는 이미 검증이 된 거예요. 어머니한테 찾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나를 낳아줬는데 어머니가 나에게 잘못한 행동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어머니를 미워하기도 하고요. 어머니를 결핍을 가진 인간으로 취급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잘못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에게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머니도 나랑 또 똑같은 사람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를 좀 미워하기도 하고 경멸하기도 하고 좀 결핍이 가진 인간으로서 좀 취급을 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 단계, 여자아이는 사랑의 대상으로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느슨해지는 시기가 돼요. 이 다음부터는 여자아이는 사랑의 대상으로서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느슨해져요. 이전까지는 어머니에게 막 젖 먹이고 막 그래가지고 어머니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4세에서 6세 이 과정이 지나가게 되면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다섯 번째. 여자아이는 남자와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한 방법으로 아버지의 것을 갈망을 해요. 아버지의 물건에 대해서 갈망을 하게 돼요. 왜? 가장 사이즈도 좋고 이걸 얘기하면 안 되나? 사이즈도 굉장히 사이즈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고 또 내 뭐 주변에서 또 그런 물건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최대한 성숙한 놈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버지의 것을 갈망을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자의 사랑의 대상이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 좀 바뀌어요. 어머니는 질투의 대상이 되죠. 왜? 아버지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성은 초라하고 남성은 위대해 보이기 때문에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삼각관계가. 자, 그래서 이 프로이트에 의하면 여자의 이후의 행동은 세 가지로 나뉘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세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자신의 성 자체를 포기하고 되게 성직자처럼 내가 무성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생기고요. 두 번째, 남성성에 매달려서 남자다워지려고 해요. 그래서 남자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자인데 불구하고 남자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가 자신이 여성성을 받아들이고 정상적인 여성이 되고,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요거에 대한 증례를 한 가지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것만 하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대 중반의 여성이 뭔가 의욕상실과 우울한 감정으로 정신분석을 받게 되었습니다. 옷차림이 근데 되게 특이했어요. 군화를 신고 작업복 바지에 그리고 물들인 군복 야전 점퍼 같은 거 있죠. 그거 갖다가 입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대학교 생활 4년 동안
거의 이런 차림으로 학교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쁜 얼굴과 목소리에 비해서 남자 같은 옷차림에 말투도 되게 영락없는 남자였어요. 남자들보다 술도 더 잘 마시고 의리파를 통하고 남학생들에게 지는 법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근드는 남자들에게 뺨을 때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 여자의 별명은 중성이었어요. 예. 그 여성의 집안에서는 딸만 다섯인 집안의 장녀였습니다. 어, 아들은 몹시 기다리는 집안이었는데 어머니는 끝내 아들을 낳지는 못했고요. 아버지는 큰 딸을 특별하게 좀 생각을 했어요. 예뻐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 대한 기억이 되게 인상적인데, 아버지는 자주 그 큰 딸을 데리고 낚시를 다녔습니다. 어느 날 낚시터에 혼자 놀다가 문득 보니까 아버지가 물끄러미 이렇게 쳐다보시고 나서, 예, 물끄러미 이렇게 쳐다보시다가 갑자기, 야, 녀석 고추만 하고 하나 달고 나오지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이제 남자아이처럼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들이 되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비의식적으로 하게 되었고, 가정 환경으로 보아서 이미 이 일이 있기 전부터, 예, 이 남자에 대한 갈망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렸을 때 남자아이들의 대장 노릇을 하고 공부도 되게 잘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성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낀 때도 있었지만 너무 어색했고 상대방의 접근을 할 수가 없었어요. 때때로는 알 수 없는 외로움이 엄습했고 우울감이 사로잡혔습니다. 남자처럼 행동한 것이나 이성 교제를 할 수 없었던 것도 이런 비의식의 갈등 때문이었죠. 예. 자, 요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심리 상담을 받고 좋아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정신 분석을 받고 좋아졌다라는 얘기인데,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최종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건요. 이렇게 여성들의 심리라는 게 이렇게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여성들은 항상 결핍 상태에 있고 자신의 물건이 없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결핍을 비의식적으로는 느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성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 약간 불안해하는 측면도 있고 결핍 상태고 자존감이 좀 낮고, 이 여자분들이 자기의 삶을 갖다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지 못하는 모든 이유들이 이걸로 다 해석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이유가 있다고 봐요. 제가 생각하기엔. 예. 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남자분들이 좀 선장 역할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 성적인 부분에서도 이 남자분들이 꼭 여자분과 스킨십을 하려고 할 때도 자꾸 뭐 여자들과 잠자리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여자분 자꾸 셔츠 풀려고만 하고 여자들을 어떻게든 쟁취하려고만 하는데, 여자분들은 안 그래도 이 성적으로 약간 수치심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될 수 있으니까 여자들을 갖다가 막 차지하려고 막 달려들면요, 여러분들은 이 여자들을 제대로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자분들에게 내가 먼저 그러니까 제가 누차 얘기를 해드리지만 스킨십을 할 때도 여자분들에게 나 뽀뽀해줘 라고 얘기를 해서 뽀뽀를 하게 만든다던가, 아니면은 나 만져줘 라고 얘기를 해서 만져주게 만든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상대방에게 나에게 좀 터치를 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예, 그래야지 여자도 좀 편안하게 생각하지. 나만 그냥, 그 남자들은 되게 그 어떻게 되냐면 여자들을 그냥 차지하고 쟁취해야 될 만한 대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여자를 자꾸 잡아먹으려고 막 만지려고 하고 계속 손을 잡으려고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연애가 여자분들이 제대로 사랑받는다라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런 관계가 유지되다 보면 자꾸 착취받고 힘들어해요, 여자분들이. 아시겠죠? 남자들이 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자분들도 되게 난감할 거예요. 아주 맨날 남자들만 만나면 남자들은 다 그런 식으로 급해가지고 막 달려들기만 할 거 아닙니까?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남자들의 성적 스위치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남자들의 성적 스위치는 온오프예요. 그래서 온에 되면은 자기는 미친 듯이 달려들어가지고 막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데, 여자들의 성적 스위치는 이렇게 볼륨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돌려주고, 즉 이 달아오르는데도 조금씩 조금씩 달아오르게 되어 있어요. 조금씩 이렇게 달아오르게끔 설계가 되어 있지. 남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 그래프로 보여드릴게요. 남자분들은 그 성적 스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남자들은 이래요. 이렇게
갑자기 확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이렇게, 그죠? 근데 여자들은 이렇게 올라, 이렇게. 그래서 남자들은 자기가 혼자 달아올라 가지고 막 달려들어 가지고 자기 성욕을 확 풀어버리면, 여자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여자분들은 내가, 이 남자분들이 다 이 성욕을 해소하고 나면 자기는 나중에서야 혼자 해결하시는 여자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 성적인 갈증을 갖다가, 이 남자분은 혼자 막 달려들어가지고 자기가 다 포어플레이도 없고 그냥 다 혼자 해결을 해버렸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분들이 혼자서 나중에 뒤에서 혼자 해결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위를 통해서. 예. 그런 경우도 있을 정도니까 여러분, 남자분들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여자를 사랑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스킨십에 대해서 더 적나라하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금지를 당해요. 제가 금지를 당해서 더 정확하게 제가, 예, 뭐 이렇게 질환이라든가 여자들이 겪고 있는 성적인 질환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이게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내가 나중에 오픈 모임에서 좀 해드릴게요. 진짜 이거는 제가 진짜 얘기해드리고 싶은 게 되게 많거든요. 이걸 얘기를 하면 안 되나 봐, 내 방송에서.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성교육을 갖다가 하면 안 된다고? 내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진짜 성적인 그런 걸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성의 성을 갖다가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자 스스로도 배워야 되지만 남자분들도 좀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이 남자분들이 여자분들의, 내 여자친구나 내 와이프의 성을 갖다가 잘 케어해주고 해야지, 그죠? 예. 어떤 남자분들은 생리하는 것도 되게 싫어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생리한다고 막 짜증나면은 그걸 갖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쩔쩔매는데, 야, 그러면은 진짜 답도 없는 거예요. 전에 어떤 남자분 그러셨었던 것 같아요. 내가 상담을 잠깐 했었는데, 생리하는 거를 이해를 못하는, 진짜 그러면은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예. 여자분들의 생리라는 건 되게 성스러운 일이고 되게 값진 일이에요. 여러분들, 생리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되게 값진 일이고, 그게 없었으면 여러분들은 절대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음? 아시겠죠? 예. 그게 되게 중요한 일이니까 그거 잘 생각을 해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항상 착취를 당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남자분들 이제부터 내가 좀 더 사랑을 해줄 때 상대방을 착취한다기보다는 상대방이 나를 착취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돼요. 예. 남자분들의 성을 갖다가 착취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만 하면 돼요. 반대로. 나 만져? 나 만져도 돼.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죠. 그죠? 내 몸 만져도 돼. 나 이렇게 해도, 나한테 뽀뽀해도 돼? 나한테 키스해도 돼? 라고 얘기해주면 되죠. 그렇게 하면은 훨씬 여자분들도 좋아하실 거예요. 예. 그죠? 여자분들이 그런 걸 스킨십을 싫어하지 않아요. 여자분들 스킨십을 좋아하는데, 남자분들이 되게 성적으로 터부시하기도 해요. 굉장히. 그래서 문제예요, 사실. 남자분들 제 수업 잘 들으시고요. 그런 부분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또 좋은 강의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